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이렇게 돼 있는데, 김영랑이란 시인을 먼저 알아야 돼. 이렇게 시인을 먼저 알면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김영랑 하면 1930년대 시인이거든. 이 사람이 시를 써가지고 잡지에다 냈는데, 그러면 출판을 했을 거 아니야. 그 잡지 이름이 시문학이라는 잡지야. 그래서 그 책에 시를 발표한 사람들, 시인들을 가리켜서 시문학파 이렇게 불러. 알았지? 몇 년대? 1930년대. 그리고 김영랑의 시는 순수시라고 불러. 순수시. 순수시가 뭐냐면 정말 시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여기서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탐미적이라 그래. 탐미가 뭐냐면 미가 아름다울 미자야. 그러면 미를 탐한다. 그러면 미를 추구한다. 시 경향이 그런 거야. 탐미적, 유미적. 유미는 뭐냐면 뭐 여학생 이름 같지만 유미가 오직 유자에다가 아름다운 미자를 써가지고 오직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거야. 미, 아름다움을 탐하고 탐미, 오직 아름다움을 얘기하고 유미. 이 시가 거기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시문학파 시들은 낭만적이고 순수하고 유미적이고 탐미적이고, 그 다음에 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의 특징은 모란이라는 게 원래 꽃이거든. 근데 여기는 모란이라는 게 시에서 본다면 뭐 봄도 되고 보람도 되고 가장 소중한 것, 이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어. 그래서 상징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시는 순수시파가 추구했던 탐미, 아름다움을 탐하는 거, 유미, 오직 아름다움에만 관심이 있는 거, 그 다음에 모란 같은 시어가 상징적이고 굉장히 낭만적인 시다. 낭만적이야. 너무 뭐랄까, 뭐 해피해, 뭐 되게 아름다워, 뭐 이런 거야. 자, 그래서 1930년대에 시문학파의 어떤 시 경향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는 시가 바로 모란이 피기까지는이고, 모란이 피기까지는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시 연구하고 다시 정리해 줄게. 모란이 피기까지는 모란, 화자가 추구하는 절대적인 거야. 그래서 시 속에 보면 소망도 되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나의 보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나의 삶의 가치가 이루어지기까지, 뭐 이렇게 다양한 상징성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모란이란 시어는 상징적인 시어다.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이거 봐, 봄이라고 나왔잖아. 이게 모란이야. 사실은 봄이 되면 모란꽃이 피거든. 그러니까 봄이라는 건 결국 모란을 말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의 봄이 다 되기까지는, 나의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밑에 나온 걸로 하면 나의 보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러니까 모란은 절대적 소망이 되겠지, 그지? 그리고 봄이라는 건 그 절대적 소망이 이루어지는 계절이야. 그러니까 모란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돼. 그 다음,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둘리고 있을 테요. 있을 테요? 이 말투가 여성적 어조야. 남자가 있을 테요. 그럼 좀 어울리지 않잖아. 오히려 여성 쪽에 가깝고, 이 있을 테요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역시 운율이 느껴지는 시네. 왜냐면 반복이 돼야 리듬이 생기니까. 있을 테요, 잠길 테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뭐뭐 할 테요가 계속 반복되는 운율이 느껴진다. 이걸 뒤에 꼬리가 반복된다 그래서 가군이라고 해요. 가군. 가리각자를 써가지고 가군. 각선미하는 그 각자야. 다음,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다. 뚝뚝. 이거는 문장 성분이 부사어야. 부사. 품사는 부사고 문장 성분도 부사어인데, 이 뚝뚝이 봐,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뚝뚝. 그러면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뚝뚝이란 말은 의태어도 되고 의성어도 돼. 알았니? 야, 모란이 뚝뚝 떨어질 때 있잖아. 소리가 나면 의성어고, 그냥 한 번에 툭 떨어지면 이건 의태어가 되는 거야. 여기서는 의성어에 가깝다고 치고, 어쨌거나 소리니까, 소리는 청각이니까 감각적 이렇게 얘기하면 돼. 나는 비로소도 역시 부사고, 여기 부사가 자주 쓰였어. 봐봐. 둘째 줄에 아직, 뚝뚝, 비로소, 그 다음에 또 밑에 가면 아직 막 이런 거 나오거든. 이 부사어가 굉장히 적절하게 사용됐어.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줄 볼까? 나는 비로소, 이거 나오지?
봄을 여인 서름. 봄을 여이면 모란도 없어지는 거네. 네. 봄을 여이면 봄에 피는 모란도 없어지는 거야. 소망도 없어지고 보람도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봄을 여였다는 건 우리가 계절의 흐름으로 본다면 봄이 없어지면 다음이 뭐야? 여름이 됐다는 거지. 여름. 여름에는 모란꽃이 다 떨어지거든. 그러면 모란꽃이 절대적 소망인데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거야. 그러면 무슨 감정? 절망이겠지. 절망. 그러면 봄을 여인 서름, 즉 절망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그 하루 무덥던 날이 여름이 된 거야. 그러면 모란꽃이 떨어지는 거고 나의 절대적 소망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봄도 끝났으니까 봄도 잃어버린 거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야, 떨어진 것도 절망인데 그 떨어진 게 다 시들어버렸대. 완전히 소망이 사라져버린 거지. 그지?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져. 똑같은 말이야.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자취도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요만큼의 소망도 없이 완전 절망 상태가 된 거지. 그지? 뻗쳐오르던 내 보람. 보람 나왔잖아. 그러니까 모란이나 봄이나 보람. 이 보람이 바로 모란이 피어있을 때의 기쁨을 말하는 거거든. 그 보람은 서운케 무너졌어. 완전히 붕괴돼 버렸다고. 즉 요만큼의 조금의 소망도 남김없이 다 사라져 버렸다. 그게 지금 뻗쳐오르던 내 보람. 그때 모란이 폈을 때의 기쁨이 서운케 다 망가져 버렸어. 무너져 버렸어. 모든 걸 잃어버렸지. 그러면 보람도 잃어버렸고 봄도 잃어버렸고 모란도 잃어버렸고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야, 이 사람은 정말 모란을 절대적으로 생각했나 봐. 모란이 지면 땡, 끝, 그뿐, 끝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 한 해도 다 간 거나 마찬가지야. 시간도 의미가 없어. 자, 봐봐. 모란이 떨어지면 여름이 됐다 그랬잖아. 그럼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이 계절은 의미가 없다고. 한 해가 다 가고 말았대. 다 필요 없어. 인생 전체를 다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야. 그만큼 절대적인 게 모란이고 봄이고 보람이었다. 자, 그 다음에 360날. 이거를 360날 그랬더니 360일 이러면 안 돼. 시에서는. 360날은 1년 내내 늘 항상 뭐 이런 거야. 알았니? 360날 한양. 한양이라는 것도 늘 항상이라는 부사하고 똑같은 거야.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한양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늘 항상 always 항상 섭섭해 우엄내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절대적인 소망이라는 거 알겠지. 이게 없으면 나머지 시간도 의미 없어. 계절도 의미 없어. 나의 인생도 의미 없어. 다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게 사람마다 있잖아. 이 화자는 모란이지만 예를 들어 사랑하는 님이 모란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나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없어지면 나는 절망의 끝에 빠져들어간다. 섭섭해 우엄내다. 모란이 비까지는 아까 처음에 일행에서 나왔던 거야.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어디서 봤는데? 첫 번째에 나오잖아. 이게 첫 번째하고 끝에가 똑같으면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거야. 수미상관은 효과가 있어. 자, 적어볼까? 1번. 1번은 뭐냐면 운율 형성. 수미상관 나오면 운율 형성. 2번 의미 강조. 3번 시의 여운. 마지막 4번 시의 안정. 이게 수미상관의 효과야. 앞에랑 뒤에가 똑같거나 약간 변형된 거를 수미상관이라 그래.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앞에서 나온 거고 나는 아직 이거 봐. 절망의 상황에서도 아직 기다린대. 언제를 기다릴까? 내년 봄에 아니면 모란이 다시 필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화자는 절망을 끝까지 가져간다 아니면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벗어나려고 한다. 아직 모란이 다시 필 거야 라고 기다린다고. 한번 지긴 했지만 다시 필 거를 기다린다고. 그러면 절망에서 다시 슬픔이 회복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마지막 찬란한 슬픔의 봄을. 이건 도치법이야. 도치법. 원래 말은 나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바꿔야겠지. 이걸 도치법이라고 하고 도치법은 강조. 기다림을 강조하는 거야. 앞에 나온 걸 강조하는 거야. 항상. 그 다음에 찬란한 슬픔의 봄 밑줄 쳐봐. 아니 어떻게 슬픔 봄이 있잖아. 찬란하대. 이해했어.
봄이 슬프대. 이해했어. 근데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 어떻게 찬란한데 슬퍼? 말이 안 되잖아. 이런 걸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야. 역설법은 겉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데 해석하면 말이 돼야 돼. 왜 해석해볼까? 왜 찬란해? 나중에 내년에 봄이 되면 모란이 피는 건 찬란할 거야. 슬픈 건 왜 그래? 지금 현재는 모란이 떨어져서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절망 상태야. 알았어? 그러니까 찬란한 건 기다리고 내년에 다시 봄이 되면 피는 모란이니까 찬란한 거고, 슬픔은 현재 상황을 말한다. 그러니까 말이 되지. 이걸 역설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절대적 소망의 대상인 모란, 다른 말로 봄하고 보람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슬픔 극복 의지를 맨 끝에서 다루고 있다. 됐지? 이게 모란이 피기까지의 내용이야. 여기 반복된 건 운율이니까 리듬감이 있다. 그러면 아까 1930년대 순수시파는 순수한 내용,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음악이 있으니까 음악성. 그 다음에 시어가 있잖아. 굉장히 막 아름답게 꾸미고 있어. 이런 걸 언어의 조탁이라고 그러거든. 갈고 닦았다, 조탁. 이게 시문학파의 특징이야. 1930년대 시문학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김영랑이야. 자, 전체 구성은 2행 슬러시. 잘라봐. 1행, 2행 다음에 슬러시. 3행부터 쭉 해서 10행까지 슬러시. 마지막 두 줄 슬러시. 이렇게 내용상으로는 3연으로 돼 있어. 내용상. 형식상으로는 1연. 눈으로 보는 게 형식이야. 형식은 1연인데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기다리다가 다 떨어져서 절망하다가 맨 마지막에 극복하잖아. 그러니까 내용상은 3연이라고. 360날 한양섭섭해 우옵니다. 야, 360날은 1년 내내라고 하는데 1년 내내면 사실은 지겹지. 지루한 시간이지. 긴 시간을 말하는 거야. 긴 시간 동안 화자는 모란이라는 절대적 소망의 대상이 없어졌어. 상실됐어. 그래서 계속 슬프고 있다는 걸 효과적으로 드러낸, 시간의 의미를 드러낸 게 360날이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잠깐 보고 정리해 줄게. 자,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 내용을. 모란이 피기까지는 거기에서 모란은 화자가 추구하는 소망의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역설적 표현이 사용된 어절은 3어절이다. 그게 뭔데? 찬란한 슬픔의 봄. 3어절은 띄어쓰기 2번. 어절이라는 건 띄어쓰기야. 어절의 단위는 띄어쓰기니까 3어절이 찬란한 슬픔의 봄. 그럼 3어절로 돼 있잖아. 이 작품은 진취적인 어조다 땡. 왜냐면 진취적인 건 남성적인 거니까. 진취적인 어조가 아니고 부드럽고 다정한 말이다. 여성적 어조다. 이게 맞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시는 내용상 기다리다가 상실에 따라서 절망했다가 다시 기다린다. 오케이, 맞았어. 이게 내용의 전개야. 알았지? 그만큼 절망의 상황에서도 간절하게 모란을 기다리고 있는 거란 뜻이야. 자, 그러면 이 시의 특징을 다시 한번 또 추가로 정리할게. 1번 수미상관, 화살표, 주제 강조. 수미상관이 나와서 주제가 강조된다. 그런 뜻이야. 2번 역설과 도치. 역설법은 찬란한 슬픔의 몸을, 도치법은 나는 아직 기둘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몸을. 이게 도치법이지. 그거 왜 했는지 알아? 그렇지. 그 자신의 정서, 심경을 표현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찬란한 슬픔의 봄, 이런 건 역설인데 그게 찬란하다는 게 그 모란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의 찬란이야. 아까 유미주의, 탄미주의라고 그랬잖아. 모란은 정말 아름다운 거야. 그러니까 찬란해. 슬픔은 현재 떨어져서 흔적 자체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슬픈 거지. 그게 역설과 도치. 그 다음에 시어가 세련됐다. 시어가 부드럽다. 시어가 여성적이다. 그러니까 문학성이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모란이 피기까지의 자세한 내용이에요. 이거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